중국의 1대1로는 중국의 패권의 야망을 드러내는 중요한 중국의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것의 근본적인 목표는 에너지원 수송 통로의 확보 차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미국이 현재 자체적으로 원유 공급처를 확보하기 이전 중동을 원유 공급처로 중요시 여길 때는 미국의 모든 군사력이 중동의 원유 통로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던 것처럼 중공의 모든 군사력과 국력은 미국의 간섭 없이 이 1대1로를 건설해 원유 확보의 통로를 가지는 데 있습니다. 중국은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건설을 제안했을 때 표면적으로는 1대1로 건설 국가에 중국의 직접 투자와 각종 국제기금을 통해 인프라를 건설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물류 현송을 높이고 산업을 연결시켜 하나의 경제권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중공이 지완으로 가기 위한 혹은 세계 정복을 위한 전략일 수도 있지만 결국 이런 목표를 위해선 원유선의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제일 목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인도의 국경 히말라야 부근에서 실크로드의 물류 통로 확보를 위해 인도와의 국경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며 또한 어마어마한 천연가스와 원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남진하에서 분쟁을 야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공이 국제사회에 나올 때부터 하나의 중국을 표명하면서 대만을 중국으로 통합하길 원했지만 그 이면엔 대만이 중국의 원대한 꿈을 이루는데 커다란 장애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원대한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미국의 도움과 간섭 없이 국가의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에너지선을 확보하지 못하면 아무리 군사력을 강하게 하려고 발버둥친다 해도 결국 미국의 손바닥 안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세계 정복의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선 인도와의 전쟁을 불사하면서도 한편으로 대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예상치 않게 인도와 분쟁을 벌이면서 인도가 미국과 함께 쿼드 플러스라는 국제기구를 만들어 인도 태평양상의 중국의 원유 통로를 봉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쟁의 당사자인 인도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사이에 있는 원유 공급선이 중요한 길목인 말라카 해협을 봉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군력이 미국과 인도연합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진 중공으로서는 미래 에너지원 확보 차원에서 말라카 해협의 돌파보다는 더더욱 남진하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것을 위해 현재 대만을 공격하는 것이 더 유리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공이 대만을 도발하고 노리는 것 이면에는 남진하해의 정복을 위한 첫 번째 노림수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공군이 도발 지역은 타이완 본선과 그리고 타이완에서 140회리 떨어진 동사군도 사이입니다. 동사군도는 타이완의 전략 요충지입니다. 타이완의 군사 전문가들은 중공군의 제일 군사 목표가 동사군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사군도는 타이완 본섬에서 640회리 남진하해 한복판에 태평도와 함께 중공이 노리는 전략 요충지입니다. 중공이 남진하해 천연자원에 눈독을 들이고 영유권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태평도는 눈의 가시와 같을 것입니다. 2020년 9월 9일, 9월 10일 이틀 연속으로 중공군 전투기가 20차례나 넘게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어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했습니다. 지금 타이완의 군사긴장은 1996년 이래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중공군이 수호이 30과 제10 전투기, 윈8송기가 침범하는 동시에 서남부 해역에서는 해상 전력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본섬 90회리까지 위협했습니다. 특히 9월 9일에는 타이완, 중국, 미국 3개국의 전력이 이 해협에서 뒤엉겼습니다. 중공군이 수호이 30과 함재기 젠11 대잠 초기가 나타나자마자 타이완도 F-16과 미국의 의뢰에 성능을 대폭 증강시킨 조기 경보기 2T P-3 대잠 초계기를 출동시켰습니다. 미군도 전자적 능력이 강화된 대잠 초계기 EP-3를 투여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공과 가까운 전략 요충지 동사군도에도 타이완 해군 육전대를 주둔시켰습니다. 원래는 긴장 완화를 목적으로 이전에 있던 육전대를 철수시켰던 곳인데 그러나 최근 들어 중공군 위협이 잦아지자 타이완은 다시 여기에 155mm 야포를 배치하고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공군 전투기들은 연일 미사일을 장착하고 비상 출격했습니다. 최고 수준의 정비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홍산지휘소의 연합작전센터는 상시 전쟁준비식이라는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9월 11일 타이완 국방부는
해협에서 중공군의 움직임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다면서 군사도발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중공에 대해 사용하는 트래블 메이커가 되지 말라는 표현까지도 사용했습니다. 중공군이 공역을 침범해 국제 항로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타이완 국방부 부장인 장저핑 중장이 직접 브리핑을 하면서 중공에 대해 경고를 했습니다. 대만의 외교부 대변인 어우 장현도 중공의 도발 정보를 우방 국가와 공유해 대처하고 있다면서 중공 정부에 대해 지역 평화를 해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방부와 외교부가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중공을 규탄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같은 날 차양의원 타이완 총통은 패트리엇 방공연대를 시찰하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중공군이 도발에 맞서 레이더를 상시 가동하는 미사일 부대 전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중공은 그간 남중국해를 난하이라 부르면서 자국 내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면적 35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이 지역에 이른바 남해 구단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해놓기도 했습니다. 남중국해의 90%에 달하는 해역을 자국 영해로 주장하기 위해 그려놓은 9개 선입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는 모든 해역이 중국 영역이 됩니다. 중국의 국가측량 지도정보국은 지난해 남중국해가 자국 영해로 표시된 4개의 새로운 지도 발행을 인가한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또 새로운 여건에도 남중국해 전체를 자국 영해로 표시한 지도를 사입했습니다. 이 남중국해에는 750여 개의 작은 섬, 산호초, 암초, 모래톱이 산재해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은 스프레틀리 제도와 파라셀 제도입니다. 스프레틀리 제도에는 175개의 섬, 암초, 산호초, 모래톱이 있는데 이들 섬 가운데 베트남이 24개, 중국이 10개, 필리핀이 7개, 말레이시아가 6개, 대만이 1개를 시료 지배하고 있습니다. 파라셀 제도의 130여 개의 섬, 산호초, 암초, 모래톱은 모두 중국이 시료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필리핀, 베트남 등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해를 자국의 바다로 만들고자 암초와 산호초가 있는 여러 곳을 인공섬으로 건설했습니다.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이 해도 너무 심하게 필리핀 지역의 해상 영역을 점점 먹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국 군사 전문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 최신호에 실린 위성사진을 보면 휴즈 암초에 새로운 대규모 시설이 들어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은 암초가 면적 750만 평방미터의 인공섬으로 변신한 것입니다. 축구 경기장의 14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2개의 항구와 헬리콥터 이착륙장이 건설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지배권은 한층 공고해질 테고 영유권을 다루는 국가들은 물론 태평양 지배권을 놓지 않으려는 미국과의 대립구도는 역시도 첨예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